5만 원 받았는데. 이거 하나만 위로 올리자. 뒷목에 다 거짓말했어. 학교방이가 거짓말 하고 다 외모로 가면 아무것도 애들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 이거는 이거 봐봐, 예쁘지? 아, 우리 조교님이 동력자예요, 제가. 네. 구멍 뚫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걸로. 이걸로 받아야 되는데. 아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로 어머니가 저 오자마자 했지. 이것도 오늘 처음 왔는데. 그죠? 근데 아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와! 나는 당연히 저기만 앉아있어요. 맞아. 가만히 안 앉아있지. 저기 앉아있고. 우와! 귀여워! 인사해. 되게 잘해. 여기서 짧게 얘기하고 그 공간 소개 정도 하고 거기 가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저희 여기 소개시켜 주실 하정우 선생님이시고요. 와, 저랑 같이 그 경사이버대에서 그 예술의 사회적 폭발에서 같이 해주시는 협력자분들 수업 들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소금, 저희가 동네자 별명으로거든요. 전 별명이 곰살구예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엄청 바쁜데 또 못 본다고. 그래서 이제 덩치 때문에 곰살구고, 이 친구는 하장호 선생님인데 여기 협동조합 저기 이사장이기도 하고 저 사마귀가 별명이에요. 음란 마귀예요. 그리고 미안해 내 수업이요. 이 친구는 여기서 원래 저랑 또 그 성북 신나라고 여기 청년 협동조합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는데 원래 지역 활동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요. 그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분이고 별명은 소금이에요. 고개장 같이 주민들이랑 만들고 있어요. 곰살구 강의 엄청 잘하시고 좋으시겠어요. 만나뵙기 그리고 좋은데. 저기 고급하게 쳐다보시는 분은 이영훈 선생님이라고 여기 동구여중의 수학 선생님이세요. 저희랑은 동구여중이랑 저희 마을이랑 마을학교 같이 서울시랑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불만 많은 캐릭터여가지고 근데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를 다시 보게 되는데, 저희가 판타스티코라고 동구여중에 4분이 계신데 동구여중 자체가 혁신학교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다른 학교랑. 근데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이고, 저희 만나서 지금 학교 그만두고 마을학교 만들려고 그런 건가요? 마을학교 교장이 목표로 바뀌었어요. 아이들하고는 같이
같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기 공간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 듣고 장소 옮겨서 아마 하정원 선생님이 PPT 발표해 주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예, 일단 이 공간을 설명해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나 저희 공성구 언터케이라고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가들이랑 같이 만든 지역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한국문화예술원의 공공미술 그 프로젝트 좀 지원을 받아서 이 공간을 이렇게 좀 다목적 문화공간 형태로다가 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제안하고 설계하고 심지어는 이 마룻바닥 깔고 하는 시공까지도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직접 일을 하고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공간들이 사실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계획돼서 만들어졌던 거에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만드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 행정적으로 다 사실 되게 이 고가다리 아래에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미완의 공간이고 좀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좀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바깥쪽에 아까 보셨던 지금 마켓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보통 평소에는 뭐 주민들 쉼터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마켓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쓰이는 공간이고 이 안쪽 공간은 이쪽은 원래는 이제 간단한 전시나 아니면 이쪽 뭐 이렇게 모임이나 워크숍 같은 걸 갖다 하는 공간이고 안쪽이 좀 다목적 약간 홀처럼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화학작용이라는 연극 페스티벌도 했었고요. 보통은 이제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벽이 있어서 전시를 많이 하고 다음 주부터도 이제 여기서 전시가 하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목공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이번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갖다 계속 실험을 하는 중이고 그런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지역의 아이들과 같이 하는 목공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수영장 같은 거 네, 저희가 고개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열고 있는데 이 안에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꼬마극장이라고 해서 아동극, 인형극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여름에는 약간 비치 컨셉으로 이렇게 놀이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상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10월에는 1인 생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영화제하고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공간이 이렇게 딱 어떤 목적으로 특정화돼서 이렇게 딱 설비가 완전히 갖춰진 이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제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채워가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컨셉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원래는 여기는 이제 어쨌든 구시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성문화재단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작년까지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성문문화재단이랑 제가 있는 고개마을 협동조합이랑 올해 초에 MOU를 맺었고 공동운영과 관련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관이나 공간운영이나 심지어는 이제 시설물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지역에 있는 민간 주체들이 거의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문문화재단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동조합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그래서 앞단에 좀 저희가 여기까지 좀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에 들어가서 PPT로 설명해드릴 내용이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체계나 왜 이 공간을 중심으로다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원래 이것도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아마 이따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원래 지금 고가 밑에 이런 시설이나 뭘 못 주게 돼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부천에서 중동 쪽에서 고가 밑에 원래 이제 고가 밑에 쓰레기도 많이 쌓이지만 원래 큰 고가 밑에 이렇게 차량들 많이 대놓으시잖아요. 그냥 가스차가 폭발해가지고 고가가 이렇게 이제 시설이 훼손돼가지고 되게 이제 고가 밑에 활용하는 거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구청 쪽이나 서울시 쪽이나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설득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재생학원은 이럴 때 경과형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과정 이렇게 딱 계획 세워가지고 딱딱딱 만들고 딱 오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경과형 조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은 그러니 공연을 혹시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연이 2시라서 저희가 시간이 딱히 없어서 아쉽게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아 지금 가시는 곳은 그 저희가 여기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협동조합 3개와 그리고 이제 그 극단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4주체가 같이 이렇게 공동 사무실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려가는 게 좀 불편하시긴 하시겠지만, 네, 같이 이동해 볼게요. 잘 들어갔네. 어디 거기서 끝났냐? 한 잔 더 했어? 정정호?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그 소리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날씨네요. 가을 날씨, 한국 가을 날씨. 하늘은 너무 보러 말이지. 대전은 태풍이 없죠? 네. 대전은 그런 자연재해가 많아요. 기록해서 오시는 장정pon부에 대해 경우는 일반 아니고 맡았어? 알기가 좋으신데 저쪽으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되지. 저희가 진짜로 공간이 좋은 데도 있는데 여기가 더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아까 이제 4개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든 임대로 되는 공간이고 뭐 너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많이 좀 치운 것 같은데 우리 운동이. 저 만평 어디가? 아니야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들 이 지역하고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극단 청년단이라고 지금 나중에 저희 수업에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 아까 고가에도 고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극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극장이 아니라 되게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말도 안 되게 이제 고가에 완전히 홀을 파가지고 만든 극장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역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마을극장 만들자는 활동을 재단이랑 하면서 원래 이제 재단 예산도 제로고 인력도 제로였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금 그것도 몇 년 계속 처음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 극장이랑 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은 협동조합도 만들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되게 도종환 장관이 장관되고 여기 첫 인사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청년 하시고 활발하게 되고 활동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상주단체하는 여기 청년단이라는 공연팀도 있고 아까 그 협동조합도 있고 그래서 아마 4개 단체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이고요. 요 라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협력하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성공문화재단이
청소년 문화공유센터라고 이제 그것도 이노베이션 재생을 해가지고 만든 공간을 같이 만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공감민들회라고 이렇게 대안교육하는 또 이제 오늘 아마 그 팀 청소년들이 밴드 공연을 하는 걸 같아요. 아까 인사해 주신 그 하장원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을 더 원래 제가 캐스팅을 안 했는데 납치했습니다. 아직 선생님이 좀 바빠졌어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막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일단 그 사이에 오세요.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시면 되는 분이죠? 뭐 나가는 말씀이시네요. 아, 방송에 나가면 당신 초상권 우리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환 건축가세요. 아까 민거가 지인도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노가다 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좀 서비스용 멘트를 드리면 방학내 세월호 광장 있잖아요. 지금 그 세월호 광장을 저랑 이 친구가 원래 저기 문화도시 연구소라고 또 그 건축학교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시립대 강의도 하시고 뭐 학생들하고 같이 실제 집 짓는 공공 활동을 하세요. 뭐 강정 같은 데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지금 광장을 이 팀에서 이렇게 분양소랑도 만들어준 팀입니다. 그런 공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랑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정의정 공주는 나중에 근데 작년에 맞다. 작년에 이동현 교수 수업 들으신 분 계시나요? 그때 경희성 공유주 오셨던 분 안 계시나요? 아, 그 다른 학교 그때 아마 이동현 교수가 오셔가지고 이쪽에 쓰셔서 그냥 처음 그 잠깐 간단하게만 다시 짧게 소개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자리 한 분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자기 확. 저 얘기한다고 계속 여기 서 있어요? 네, 뭐 이제부터 발표하시는 분이 혹시 앉아서 하실 거면 상관없는데 서서 하실 거면 그 위치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까요? 우리가 공간을 보셨고 아까 그 공간은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쪽 위아리 고개 번역에 이제 공성 버타키랑 예술가들 다시 한 번만 시작해 주세요. 네. 그 아까 그 공간 다 보셨는데 그 공간은 이 지역의 위아래 고개 일대 활동하는 예술가들, 주민들, 뭐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들고 있는 공간이고요. 오늘 그 공간을 본 이유는 공간 하드웨어 자체만 위해서 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나. 이제 우리 수업에 계속 등장하는 뭐 재생, 협치, 뭐 시민력,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예술작품의 창의성, 뭐 커뮤니티 아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현장이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간에 이제 좀 가볍게 스케치를 하셨는데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수업이 끝나고 5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면적인 형성 과정들 뭐 그런 의미들 우리 수업 제목인 예술어떤 사지 역할과 관련된 과정들을 아까 인사하셨던 그 하장호 이사장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우리가 한 명을 더 캐스팅을 해서 그거 설계하시고 또 계속 이제 공사하는 것들 계속 진행하신 정기환 건축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한 30분 정도 설명 듣고 편하게 토론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려줘도 되죠? 제가 이렇게 막 진짜 가위 같은 느낌인 거를 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앉으면 계속 얼굴이 송출될 것 같아서 버리시는 거죠? 그렇네요. 저를 제가 이상하겠습니다. 저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지역에서 이런 지역 활동을 거의 안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제 뭐 했던 일들이 뭐 이렇게
민중가요 하시는 이제 민중가요 팀에서 기획 관련된 일을 했다든가 공연계획 일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문화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지역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시민운동이나 뭐 아니면 문화운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사실 이제 해왔는데 2014년에 제가 아주 우연하게도 옆에 계신 이 양반의 소개로 이 동네를 이사를 오게 되면서 사실 지역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이 사실 이제 예술인 복지나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예술인 창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하는 단체에서 원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느꼈던 각각함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예술 복지나 예술인들이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이렇게 뭐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일상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느껴지는 갑갑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지역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돌파구나 다른 가능성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활동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협동조합도 만들어 이사장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공간 운영도 사실은 전에 저로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거였는데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예술가들이 지역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예술가들이나 어떻게 만나고 좀 소통하고 좀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아까 이사장으로만 소개해 주셔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술가의 생존에 대한 고민의 맥락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밝아서 사진이 사진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죄송한데 그 뒤에 밑에 잠깐만 꺼서 사진 잠깐만 볼게요. 네. 계속 불 끄고 시작하실 건지 아니 요것만 이게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성북입니다. 그래서 저 위는 종로 해안 쪽이고요. 그 가운데 가로지르는 게 서울성곽이고 네, 바로 그 밑에가 국정마을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역 얘기할 때 이 사진을 첫 사진으로 많이 쓰는데 도시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위의 이미지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되게 상이한 공간들이 되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성벽 하나나 아니면 산 하나를 가르고 이렇게 두고 되게 다른 환경들 속에서 다른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고 특히 성북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북은 다른 쪽보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되게 어쨌든 마을이라는 관점에서의 공동체라든가 지역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들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래가 기름 쪽에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들이라는 사진이고 위에는 국정마을 쪽에 서울성곽 근처 스케치했던 사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실 이제 밑에 같이 최근에 어쨌든 성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사람들, 기존의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국정마을이라든가 기존의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새로운 주체들이나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이렇게 진달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 활동이라는 걸 고민했을 때 사실은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2014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선거 원탁기라든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기획자들, 아니면 마을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에서의 관계, 그런 관계성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전에 다른 뭐 페이퍼 준비하면서 썼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뭐 개발이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도시 개발, 도시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최근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도시라는 것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뭐 수업 시간에 뭐 들으셨겠지만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맥락에서 좀 새롭게 나왔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사진들 보면은 사실 기존의 도시 개발이라든가 그 도시 패러다임을 좀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했던 공간들의 사진인데, 맨 왼쪽은 이제 물레동, 뭐 다 아시겠지만은 물레동 같은 경우는 홍대 쪽에서 밀어놨던 예술가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물레동 철공소에 있는 싼집들을 갖다 찾아서 거기 접촉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방촌이라고 해서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암산 밑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버려진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청년이나 예술가들이 좀 스카시라고 할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빈집에서 들어가서 예술 활동을 하고 주거 관련된 운동들을 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해방촌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도시 새로운 좀 커뮤니티라든가 도시 재생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운동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쿠비라는 데인데, 저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저거는 뭐 이렇게 지자체랑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함께 하는 건데, 저 건물 자체가 일단은 뭐냐면 예술가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공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게 건물이 지어서 저 건물 전체가 예술가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만리동에 있고요. 예술가들이 살고 있고, 저기서 사는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문화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만리동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활동들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개발이라든가 도시에 대한 그 관점과 다른 흐름들이 좀 계속 생기고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뭐 다양한 가치들을 담고 있겠지만, 이제 저는 어제 죄송한데 어젯밤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 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화두들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성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 개발의 틀이라든가 관계의 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역에 살고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공간, 그 지역의 공간들에 좀 기초한 그런 지역성에 기초한 어떤 그런 도시재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창의성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그 이제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활동으로 다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술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기존의 것들과 좀 다른 방식의 다른 상상력들을 갖다 좀 발휘해보는 것들, 그리고 자율성은 어쨌든 그것들이 어떤 타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같은 공간,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인도 같은 공간도 지역에 있는 예술가 주민들 뭐 이런 기획자들이 같이 공간을 만들어가듯이 그런 자율성에 그 기초하는 거고, 공동체성이라는 좀 저 부분은 좀 사실은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지금 막 되게 많이 논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마을 공동체냐,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새로운 개인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상을 좀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림이 아니라 도시랑 공간 속에서 새로운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성들을 갖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프로젝트성으로 1년, 2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서의 삶, 우리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또 기반한 도시정책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도시정책, 도시행이라고 접근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결과물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물이라는 과정이 그 미인도 같은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간에 약간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거에서 전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이나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수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의 어떤 그런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되게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지역에서 활동 시작하면서 만나서 막 토론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뽑았던 거였어요. 미아리국에 관련해서. 그래서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메인에 좀 큰 걸 보면 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성폭이나 미아리 포개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그 서울 바깥에 그러니까 좀 밀려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곳이고 일제 시기에도 사실 이제 서울 중심에서 밀려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다 집단적으로 거주촌 형성이 된다든가 60년대 도시 개발 안에서 철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밀려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했던 데가 다 이 미아리 포개하고 기름봉 쪽 뭐 이런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대학로 같은 경우 이제 계속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나오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밀려나서 사실 모여드는 데가 그 성북하고 미아리 포개하고 로 주변에 이 주변 중간에도 영국인들 연습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아리 포개나 성북 지역이 그런 변방이라는 게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60년대 그 도시 개발하면서 그 시내에 있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이 이렇게 쫓겨나서 온 곳이 이 미아리 포개였어요. 그래서 그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성처럼 이렇게 점집들이 이렇게 고가다리 양쪽으로 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되게 60년대부터 되게 모여가지고 이 정성촌을 형성을 했고 많을 때는 몇 개였다고 그럴까? 90개? 굉장히 많은 정치들이 영업을 했었고 지금도 한 40대 정도가 남아서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고 대부분 다 그 신점이 아니라 그 주역에 근무한 그런 그 정사주나 이런 점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때 시각장애인들 어쨌든 밀려난 사람들이 머물러서 자기의 그 새로운 그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미아리 포개이기도 하고, 그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 주변에 보면은 대학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이제 뭐 놀기도 하는 여기 뭐 상업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런 뭐 시각장애인, 건강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뭐 노인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되게 뒤섞여서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이 미아리 포개나 이 지역들이.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은 공간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공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느끼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밀려났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전쟁이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전쟁이나 뭐 외적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러면 항상 전쟁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됐던 데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들이 되게 이 미아리 포개라는 거 동네를 형성하고 있고, 뒤에는 그런 사진들 같은 좀 몇 개를 갖다가 좀 지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 사진 중에서 아래에 보면 목녀나 여자 예언 뭐 이렇게 이런 사진 보이시죠? 저기가 그 미아리 포개 이 고가도로 옆쪽으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돼서 80년대 이럴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별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정치사 이런 이게 사양 산업이 되고 이게 이분들도 사실 이제 나이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을 많이 닫게 됐고, 근데 이 동네 주변 자체가 되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활기를 되게 활력 사라진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실 이 고가도리 옆으로 다 해서 그 동네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그 전원쪽 위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여러분 보신 미인도 앞에 예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그냥 어두운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이 고가도리 도로도 있고 고가도로 안에 이렇게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하지 않은 공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도 되게 커지고, 계속해서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하고 실제로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분께서 이거 공사하시기 전에 이 앞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봤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게 어둡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사실 그러면 이런 도시 이게 일종의 도시의 문제죠. 이 도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 계셨던 분들 이제 제안을 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미인도 같은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사실 이 공간 자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좀 바꿔보고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활력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같은 좀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게 꽤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전문가들이 뚝딱뚝딱 만들었던 과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로 진행을 해서 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것들 진행했었고 뭐 홀리샤르시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지역에 아주 지역에 여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아까 어쨌든 동네에서 좀 목소리 내시는 주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다양한 좀 형태의 의견 반영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 미인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공사를 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2015년에 공사를 시작했죠. 2014년에 이런 과정들을 갖다 또 거치면서 2015년에 이제 여름 정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현재 보시는 그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앞단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자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의견 수렴이나 이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주민들도 만나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도달한 그 결론은 이제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어떤 시설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를 갖다가 되게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 공간이라든가 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좀 결론들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14년부터 이 2015년에 공사한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미아리 폭의 예술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저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해서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기획자들, 청년들, 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에서 실제로 이 공간 조성과 관련된 의견도 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좀 활동들,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공간과 사람과 활동들을 갖다 계속 찾는 작업들을 갖다가 15년도 그때 같이 이 공사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면은 그런 좀 조사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그럼 이 미인도라는 공간과 이 지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서 2016년도 초에 지역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를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만나셨던 소금이라는 분이나 송문관 유정씨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한 지역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포인트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자료 수집해서 페이퍼를 쓰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을 조사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활동을 만들 수 있을지를 이 연구에서 같이 담아내는 약간 그런 실행형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자료들이 바로 어떤 시범적인 사업으로 다 같이 진행될 수 있고 그것들 새로운 좀 활동들 인큐베이팅하는 연구 안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고 요게 그 작업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미아리국의 동네 역사를 갖다 발굴하는 작업이었고요. 이 작업에는 성북 문화원이라든가 지역에 이제 되게 한 오래 사신 70, 80 먹으신 이제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여기 경로당 할아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이 미아리국이라는 지역의 역사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강제 형태로 진행했긴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강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서로 자료를 좀 찾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었고요. 사진의 맨 위에 보시면은 이게 동네사 같은 경우가 약간 역사 자원들을 갖다 발굴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미아리폭의 이 동선동 도난도 요쪽 이 동네에 어떤 공간과 사람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를 갖다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사진의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동네 지도를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각자 주제를 맞춰서 뭐 이렇게 뭐 데이트하기, 우리 동네 데이트하기 좋은 곳, 뭐 우리 동네 나만이 하는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코스를 개발해서 지도를 만든 거였었고요. 미소책이라는 거는 미아리곡의 소개책 해가지고서는 그 미아리곡의 주변에 있는 지금 이 미인도 말고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공공 공간도 있지만 민간 주체들이 운영하는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좀 발굴하고 소개하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간들이 좀 같이 연계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좀 그런 좀 첫 단추가 되는 작업으로 미소책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아의 고개여행기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역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걸 갖다 좀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재미없게 담아내기보다는 저희끼리 좀 뭔가 저희끼리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어른들이 보는 동화책 이런 거 만들어 볼까? 막 이러면서 캐릭터도 만들고 약간 저 캐릭터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뭐 요 앞에 있는 떡집 아저씨라든가 여기 위에 있는 도남환경동 주인분이 또 이렇게 중창단 같은 거 하시거든요. 중창단 분이라든가 저 옆에 그 시각장애인 역학사께서 한 분 계신데 그 역학사 분이라든가 여기 성신여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미아란 아이가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해서 저 책을 만들었는데 저 책은 연속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동네 이야기를 갖다 저희가 좀 계속 만들어 보는 게 없었다 이렇게 해서 좀 저런 작업들도 했고요. 그 중간에 거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꼬마극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연구 작업하면서 나왔던 결과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이 동네에 사실 갈 곳도 없고 되게 재미없는 동네긴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린이들이랑 같이 무슨 인형극 같은 걸 갖다가 저 고개장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선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동네에서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꼬마극장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공연은 아니고 저 워크샵 형태로 대신 하고 있는 거고 원래 이제 지난번 고기장 때도 마인 공연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거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 컨텐츠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미인도에서 공연했고 이번에는 이제 그 가을에 한번 다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16년대 했을 때는 약간 쇼케이스 형태로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시각장애 역학사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각장애 역학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되게 자립하고 살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서로 간의 연대감도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이 그 점을 본다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 이렇게 약간 신내림 받고 막 이런 거랑 다르게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자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역학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시각장애인들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직업적 선택 중에 하나이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저걸 갖다 통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공연은 이제 연인극 형태로 만든 거여서 신청전에 거기 그 심학교가 맹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서는 좀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만들어보자 해서 좀 공연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 때는 쇼케이스를 했던 거고 10월에는 좀 완성형으로 이번에 다시 이제 미아리곡의 예술극장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개인의 예술극장에서 좀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오른쪽 거는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동네 이제 리사이클링 워크샵 하면서 이제 화단 가꾸고 했던 작업들을 했던 거고. 하여튼 이런 좀 활동들을 16년에 이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인도도 계속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듯 저희들도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을 어떤 정형화된 어떤 한 틀에 딱 넣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15년, 16년 이렇게 계속 찾아봤었고요. 이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인도에서 벌어졌던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들 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뭐 지역의 그런 이렇게 지역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고개장터 같은 저희는 이제 고개장을 단순히 이제 마켓이라고 보기보다는 동네에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장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민센터에서 교육받는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부분이 뭘 배우고 이렇게 같이 되게 그냥 가서 이렇게 놀다 온다는 느낌 별로 이렇게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편히 놀다 오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뭐 5일장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동네 사랑방도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인데, 어쨌든 지금 조금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인도가 그런 공간적으로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넣는 어떤 소프트웨어 컨텐츠는 그런 마을 장터 같은 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개장과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좀 조직, 이렇게 꼴을 좀 갖춰야겠다는 고민을 하면서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끼리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고갯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갯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은 진짜 순전히 지역 미아리고개에서 하는 활동들 중심으로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고개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책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협동적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2개 정도를 미인도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넣은 건데요. 미인도에 어떤 것들이 좀 채워주면 좋을까 좀 최근에 했던 활동들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서울문화재단 새마을문화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인도가 새마을문화지원센터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동호회 활동이든 생활동안 문화동아리 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밟고 사실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나 인프라나 환경들 활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활동을 좀 미인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좀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을은 이제 어쨌든 마을 활동들이 되게 취미가 다양해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다양한 마을 활동들이 사실은 개별로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가령 저희처럼 예술가들이나 문화계획자들은 문화재단이랑 하는 것도 있고, 마을 계획단이나 주민이 분들은 또 저쪽에 사는 또 다른 활동 이런 식으로다가 사실 되게 각기 다른 섹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미인도라는 공간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 지금 만나는 좀 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은 아까 보신 것처럼 동네에서 사실 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교육이 됐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좀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인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런 워크숍이나 마을학교 같은 것들을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올해 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하다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다양한 환경 되면 그런 교육, 마을학교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 예술은 어쨌든 그 실험적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는 공간이긴 해요, 미인도가. 그런 예술 활동에 또 이렇게 그런 활동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산은 어쨌든 저희가 저 공간이 이제 그 바깥에 쉼터 같은 데 보면은 주민분들이 평소에 그냥 길에 가시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많이 쉬어가세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그런 쉬어갈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어딘가 또 들어가야 되거나 예전처럼 또 마을 평당 같은 게 하나 모여있어서 쉬어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일상적으로 그런 쉼이나 만남이 있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주체들, 사람들의 관계들을 좀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인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은 저 3주체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아리고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아리코 예술마을 만들기 워킹그룹이라는 모임이 저 이름으로 바뀐 거고 어쨌든 그냥 느슨한 네트워크예요. 동네에서 만나는 느슨한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좀 더 세게 지역 일을 해볼까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쨌든 협동조합이라 실을 만든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일이 몰리거나 활동이 몰리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잘 조율해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열어놓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노력하고 있고 성문화에 그걸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주변에 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어쨌든 미인도 활동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관계고 지금까지는 되게 아름다운 얘기였고 네,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개장 끝날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공달고가 잠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히 좀 몇 가지 구현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뭐 한국에서 이런 도시재생이나 지역에서 이런 공간들을 민간 주체들이나 지역에서 만들고 갖고 가고 스스로 좀 채워가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행정의 절차는 굉장히 또 복잡하고 더디고 행정의 시간과 언어는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미인도 공간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인도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성북구 토지인데요. 저 고가다리는 서울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도 얘기해야 되고 성북구에도 얘기해야 되고 양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 계시는 정기학 씨는 여기 공간 조성을 갖다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저 고가다리를 관리하시는 분에서 와서 원상복귀를 하라고 해서 공사를 또 중단하기도 하고 성북구에서 계속 하시라고 했는데 또 조율을 안 되고 이런 등등의 사실은 이제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고가다리 밑에 저 도시재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경우 보면은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조성하는 이게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통합적으로다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것들 갖다가 좀 같이 논의를 해요.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예산 트랙도 다 다르고 실제로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한다고 해도 여기 들어오는 주체들이 행정의 칸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조율 안 되고 이걸 추진하는 민간 쪽 주체들 같은 경우 개별 행정단이 상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부딪히는 가장 큰 경우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어쨌든 관리해주고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니까 되게 도시재생이라는 아름다운 말도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많이 부족한 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미인들의 불법 공간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그 고가다리 하부에 저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물론 이제 그런 조례들을 바꾸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불법 공간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예. 그러네요. 예.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항상 난감하니까 미인도가 굉장히 난감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되게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인도는요 천장에 고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 고가다리에 못질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들도 위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하셔서 프레임을 이렇게 쫙 끼우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런 공간들의 시설물이나 그런 공연을 한다, 뭘 하면은 조명이라도 있어야 되고 조명이라도 설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현실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행정이나 그 의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딱딱한 방식으로 개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런 공간이나 활동들을 갖다가 지원하기보다는 어쨌든 관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행정체계라는 게 이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리스크 관리하는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하다가도 되게 딱딱하게 벽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 어제는 그저께도 우리 공달구 씨가 굉장히 빠신 통화를 하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또 제약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러면 그것들을 또 비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좀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지고 또 재밌는 뭐 사실 고개장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문화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분들이나 주변에는 그렇게 그냥 예술가들끼리 뭐 한다라고 되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사실은 그럼 마을장터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장터 같은 것도 좀 기획이 되고 어쨌든 뭐 사실은 이제 되게 두서없이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은 되게 사연도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아마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이런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얘기를 할 게 많아. 그래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꼭 미인도 아니더라도 요즘 최근에 저런 공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은 저런 어딘가에서 저런 한번 조정이나 시도를 같이 해주시고 저희랑 또 같이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일본어 왜 찍어주세요? 질문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면 제가 근데 딱 1분만 정기환 건축가가 이 미인도 컨셉 팀 처음 하신 분이니까 미인도의 핵심 컨셉을 얘기해 주세요. 왜 미인도요? 어렵습니다. 미인도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일단 미아리 고개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고개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아리 고개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미아리 고개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이는 사람이고 가서 보셨겠지만 고가 양편으로가 다 동선동이에요. 그 고가도로가 있고 이쪽 편도 동선동이고 이쪽 편도 동선동인데 같은 마을인데 사실은 저 고가도로 때문에 못 만나는 서로 다른 동네가 돼버린 동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있는 거고 도는 뭐 도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양쪽 편이 다 인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밤에는 거의 사람이 못 다니는 실제로 그 폭치기라고 하죠. 오토바이 폭치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대로 만들고 싶은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이름을 미인도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인 컨셉인데 왜냐면 저 고가도로가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냥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다닐 수가 없어요. 가로등이 뭐 조금씩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성신여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요. 근데 또 더군다나 그 여자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는 되게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최대한 밝은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주면 그게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스스로의 그 치안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그런 공간들이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술가나 예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게 우선되는 가치였고 그리고 예술이나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공간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게 생각이었고 그것도 물론 저의 생각이었지만 그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면서 지금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건축적으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괜찮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저것도 그 세월공동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학생들이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좋은 공간을 구겨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거 먼저 우리가 아마 질의응답 좀 하고 뭐 우리끼리 또 전체적인 거 토론할 텐데 요 위아래권에 관련된 거나 오늘 보신 공간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하나 이게 그 서울시 그 도시재생 사업에 일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요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게 뭐 철원? 네, 철원의 되게 오래된 그 창신승 네,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거는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으로다가 지원한. 근데 이제 요 사업은 그런 도시재생 사업처럼 이따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드웨어 공사비 외에 거의 사실은 재원이 없이 시작한 사업이고 오히려 이제 그리고 그 하드웨어 사업도 이제 뭐 정기한 건축가나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 활동들이 대부분 민간 주도적이고 민간 자율적인 활동으로 진행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나오신 분들도 원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받거나 이렇게 다 사업이 세팅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이따가 아마 지역 저희 이제 홍보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는 되게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가장 그 재원이 없었던 사업이 없이 만들어왔던 거고 지금도 우리 최근에도 또 뭐 열심히 막 뛰셔가지고 아마 그 이제 운영비 같은 거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온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보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지역 분들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또 그만 그럼 뭔가 예산을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게 지금 일단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미인도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가 성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구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냥 공동운영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사실 이제 성북문화재단의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인도에 세워야 되는 건데 성북문화재단에서 미인도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 잡혀 있는 거는 뭐 전기세라든가 뭐 청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예산 이 정도밖에 없고 일반 관리비밖에 없고 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는 영원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공동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서 벌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직접 받아와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성북문화재단은 아까 그 유희정 씨처럼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직원분들이 있는 그럼 협동조합 일단은 협동조합은 이제 그 사업적 틀을 만드는데 일단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게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요번에 그 부문가 따로 생기면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사업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의 공간들을 이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인증을 해주고 생활문화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공간 리모델링이나 시설 뭐 보강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어쨌든 선정을 받아서 뭐 한 4,500 정도 예산을 받았고 그거 가지고 공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뭐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5년짜리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예산을 받았고 저 고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협동조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틀을 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개인이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 아니면 개인의 공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는 선에서 그런 예산이나 활동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다 그 이익이나 뭐 이거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속 가능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좀 이익들을 갖다가 나눌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사실 협동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체상의 생계비라도 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업에 성목 관련된 거 생각해보니까 아직 지금 2차시까지 강의 보신 거죠. 거기에 제가 성목 연구했던 거 플랜 있죠. 그다음에 조금 백그라운드 아실 텐데, 요 공유 성목 안타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한 4년,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4년 됐는데, 지금 요 생태계가 이제 한 그냥 드나들거나 이렇게 한두 번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합쳐 300여 명 정도 몇 번씩 있고, 실제 이렇게 지역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다 세보진 않지만 대략 한 70에서 1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코어 멤버처럼 일상적으로 고민을 하고 많이 만나는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분이 한 30명 정도 이제 되시는 큰 커뮤니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미라리고기 쪽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요런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사이즈로. 뭐 성북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한해종 월장석이라고 월곡 장석관 쪽 그쪽도 있고, 뭐 정릉 쪽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요런 부분은 나중에 공탁자체 사례를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될 텐데, 자료도 올려놓을 텐데, 이제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정릉 같은 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뭐 시장 사업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지역의 주체들이랑 청년들이랑 뭐 예술가들이랑 그 사업을 3년씩 했었고,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원금 액수가 꽤 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도 더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얘기해봐야 되는데, 원래 며칠 전 밤 9시에 만나서 회의하기로 다들 바빠가지고 못 만났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우리가 투자 돈으로 따지면 그런 사업이 없었던 데인데 여기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정릉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가져왔었어요. 막 이렇게 민간들이. 그래가지고 그 시장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이랑 3년짜리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아예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서 그것도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예산, 결국 작은 예산이 아니죠. 해서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또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앞으로도 할 거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분석하고 토론하고 평가해볼 주제인데, 오히려 이제 거의 영원 수준에서 했던 미아리 쪽이 커뮤니티도 훨씬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오히려 인건비 다 지급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정릉 그런 데는 우리 활동가들한테 막 이제 한 달에 뭐 거의 한 200에서 250 가까운 인건비를 이제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어떤 자율성이나 스스로의 어떤 자발성이나 시민력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저희 지역 안에서도 그런 사례에서 이제 저희도 더 토론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흥미로운 지역이에요. 물론 뭐 또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된다고 보장은 없는데, 아니 우리가 이를 말하는 게 이제 성공이라는 게 일단 보지 않거든요. 지역 활동이라든가 마을 활동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성공 사례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공이란 게 제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우여곡절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얼마나 더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 그런 경우 많으실 때, 저도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어디 사례를 가서 봤는데 엄청 잘 되고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 여러 이유로 예를 들면 열심히 했던 어떤 분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애들 때문에 외국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또 지원 사업이 끝났다거나, 또 어떤 지역의 어떤 다른 큰 이제 오랜 동안 10년 가까이 활동했던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개발 사업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공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현장, 그래서 오히려 실패나 어려움 이런 걸 많이 얘기해보는 게 더 의미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 좀 오래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미아리국에서 만나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별 기대를 안 하고 왔다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뭐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순전히 그냥 관계나 자기 활동의 근거를 좀 내려놓고 만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맨날 그냥 만나서 그냥 소풍 가고 그랬거든요. 소풍 가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동네 산책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커뮤니티나 그 관계 안에서
새롭게 일하는 방식이나 합의 지점들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령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관계를 합을 만드니까 기존에 자기가 활동하고 있던 베이스나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활동한다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맞춰서 자기 활동들을 좀 풀어가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술소셜유니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관계 안에서 제 활동들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가령 이제 공감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야 우리가 그냥 입주할게라든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단체가 어쨌든 저걸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특정한 어쨌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단체들한테 물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동과 예산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약간 그 틀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런 좀 큰 예산의 큰 사업들도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갈등들은 약간 적게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은 있죠. 어쨌든 내 활동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 활동의 다른 면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되면은 또 여기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드나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주 그런 위기가 좀 찾아오긴 하겠죠. 요즘에 좀 그런 거 느끼는 부분이 있겠네요. 또 궁금하신 거? 공연장이나 새로운 선생님 계시는 재능 기부로 다 아닙니다. 저희는 재능 기부는 절대 하지 않고요. 가령 뭐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감민들의 키리키리라는 학생팀인데 공연비는 진짜 정말 적은 수이긴 하지만 공연비는 어쨌든 검업이라도 드리고 있고요. 아마추어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뭐 말 만들기 예산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 전체를 놓고서는 어떻게 보면 오래 붙이긴 하죠. 활동 이렇게 연계를 갖다가 좀 하는 틀을 짜고 지금 안에 목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재단하고 성모문화재단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저희가 이 미아리폭에 우리 활동하고 있는 거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이제 예산 논의를 했어요. 같이 모여서 예마 그룹들끼리 예산 논의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배정받은 게 있고 거기서 뭐 이제 강답이나 재료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되는 거고 참가비 많이 받고 뭐 이런 구조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같이 하는 일에 재능 기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있냐면은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작은 사업들이 시너지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이름이 뭐였죠? 어학원 같은 거. 그게 아까 공연인데 시각장애인 관련된 거. 근데 이제 그것도 꼭 여기 어떤 재원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축제나 다른 연구 관련돼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거랑 연결시킨다거나 이제 아까 미아리 극장에서 지금 또 예를 들면 여기는 청년단은 지금 이 공간 원래는 이제 사실 이거 전혀 상관없이 미아리 극장 쪽에 상주단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그런데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연결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면서 이제 조각모음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각모음이 이런 커뮤니티나 어떤 공간이나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그냥 끝날 사업들인데 같이 서로 합의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유선거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활동하는 걸 놓고는 그런 협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미인도에 관련되니까 아마 오늘도 보신 그 미인도의 풍경에 수많은 조각의 사업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안들도 이제 점점 많이 주민들이나 이거 하시는 거죠. 올해 여기도 전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탁이 전체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 아까 여기 또 이제 되게 큰 장소성 중에 하나가 성매매 직결지라는 이제 미아리 텍사스라는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결지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또 여성 단체가
이게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인데 보단하는 단체가 성북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랑 2달 전에 거기 이제 같이 걸어보고 이야기하고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지역을 보는 거 이런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그 팀이 이제 미인도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시 오픈을 또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전시는 우린 지원 하나도 없지만 또 이제 그분들이 원래 전시도 준비했던 이런 형태의 이제 자원에 대한 공유 말 그대로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만 오래 가기 위해서 되도록 이제 그말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재능기부 원래 재능기부 나쁜 말이 아닌데 재능기부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하면 나쁜 말이 아닌데 그 재능기부를 이제 요구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좀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우리도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 많아요. 돈 안 받고 하는 일 많은데 그건 뭐 자기가 원해서 뭐 저런 데 청소하고 맨날 뭐 치우고 못질하고 이런 건 뭐 본인의 열정이죠. 우리가 하라고 해도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일과 관련해서 되도록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는 쪽을 찾으려고 그 부가에서 깜빡했던 거 하나 설명드리면 MOU 이후에 저희가 지금 미인도 대가운영 규정을 다시 만들었어요. 저희가 중심으로 다시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까지는 성공문화재는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뭐 문화재랑 관계된 사업들 갖다 이렇게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불법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라고 예,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이라는 말 한마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관령 징수에 대한 사실은 행정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 공간은 대관은 다 이제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단 겹칠경우는 우선권을 드리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무료 대관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대관하실 때 저희가 그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역과 연계하는 연계 계획을 하나 정도는 세워달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렇게 전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예산에 도움도 한 번 정도는 해주세요. 공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 초대할 수 있는 초대권 같은 것들을 좀 주세요. 라든가 홍보와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지역 홍보들을 좀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거만 일단 해주시면 사실 이제 공간을 쓰시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곳도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공간이 독점되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 공간이 좀 활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지역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들을 좀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아까 굳이 이 공간에서 지하에서 요즘에 이런 공간 보기 어렵잖아요. 반지하도 아니고 온지하에 있는 공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 얘기는 저도 처음 하는 얘기인데 늘 생각했냐면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저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저기 어딘가에다 사무공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무공간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뭐 그게 꼭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멤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 사무실을 이제 뭐 그러니까 쉐어 오피스를 마련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자율성이나 자생성도 생기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상징적으로 좀 들어서 이 지하소굴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여기 멤버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 참고 여기 멤버는 아닌데 맞죠? 제가 지하소굴에서 이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외부 사람이지만 애정이 많은 이유가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활동으로 이제 몇 년 되니까 이제 꼭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사실 모이면 또 이게 많이 또 갤러리 같은 공간을 같이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게 저희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아까 그렇다면 고개장 있고 왼편으로 차가 많이 수납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성신여대 출신. 거기에요. 네, 밑에는 한 처음 봤어요. 거기 후배들 이동만 다니고. 후배들이 엄청 많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도 애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아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안전 문제, 특히 아이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더 번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뭐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차가 안 다니는 그런 저희 마찰이 목표이긴 한데 그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나 재단으로부터 직접 그거를 지원을 받거나 민원을 통해서 사실 해결을 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민원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도 좀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끼리 만나서 사실은 이제 미인도 주변 공간, 안전 공간 펜스 그런 안전 펜스 같은 거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원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저 미인도가 되게, 저 미아리도 저 주변이 되게 어려운 거는 그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게 딱 핵심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적정 그쪽에 뭐 차량 통제나 이런 거 요구해서 그런 안전 펜스부터 시작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 방에 이거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현재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가령 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올라가실 때 이쪽 문으로 못 들어가시고 이렇게 막 되게 올라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다음 달부터 이제 계단을 만드실 거거든요. 그런 거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북구에 여러 번 초반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저 도로 문제하고 했었는데, 저기 예전에는 보도였어요. 차가 저렇게 안 다니는 길이었는데, 차량들이 지금 그 고가 위로 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뭐 노원구, 도봉구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성북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길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바깥의 길인데, 그분들이 저게 출퇴근할 때 여기가 막히니까 다 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로가 되게 이렇게 차가 많은 도로로 바뀌어버린 건데, 그거를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걸 바꾸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미 차량이 워낙 많고, 사실 그 도로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닌데, 저 출퇴근 시간 되면 시끄럽고, 그리고 뭐 분진도 엄청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주민분들도 그런 민원이 좀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좀 활성화되면 아마도 그 정도 도로는 좀 이렇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길로 좀 막혀도 다니는 게 맞지, 그걸 작은 도로 주택가 안으로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마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업로드되고 해드릴 텐데, 이제 그 공간 양쪽 관련된 공원화라든지 뭐 이런 공간이 좀 되어 있어요. 동양생이 만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랑 장기적으로 지금 그 국가 위에 있는 극장 쪽이랑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는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주민과, 사실 우리가 이제 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고, 관의 관료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하나가 이제 그거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게 민민인 게 되게 많아요. 민민,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삶의 이해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뭐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차 중심, 어쨌든 뭐 서울시도 지금 뭐 보행도시 한다고 해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들 합의 수준만큼 가는 거죠. 결국은